이틀째 대규모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 상황, 국제부 이상엽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당초 예상은 했지만 이란의 보복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4월 이스라엘이 주 시리아 이란 대사관을 공격했을 때 이란은 12일 뒤에 본토 보복에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상 공격받은 직후에 보복에 나서 상당히 속도가 빨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당시와 비교해 이란의 피해가 워낙 컸다는 점입니다. 큰 피해를 입은 나탄즈 핵시설은 이란 핵무기 개발에 있어 상징적인 곳인데요. 6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어 언제든 핵무기급인 90%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군서열 최고위층 인사와 핵심 과학자들이 다수 사망하면서 이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슬람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으로선 견디기 어려운 치욕을 당한 것이라 즉각 보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 이란은 이 국제 정세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한 셈인데 그 좀 의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공격은 미국이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다소 많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핵 협상으로 유가를 안정시켜 미국의 물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 이란을 자극할 필요가 없습니다. What they do hurt is the prospect of negotiations over Iran's nuclear program. And that really is the rub of the matter, that 오히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로 늘어지고 있어 이란의 핵무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헤즈볼라와 하마스 조직이 붕괴되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이 이란을 공격할 절호의 시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이 지지부진한 채 시간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선제 타격이 낫다고 본 것이죠. 네, 이스라엘로서는 핵 협상에 기대기보다는 선제 타격을 단행한 모습인데 즉 이 상황에서 또 다른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이 상황을 중재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이란은 러시아에게 있어 중동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꼭 필요한 동반자입니다. 네. 원유가 산출되는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패권 국가인 러시아에게 있어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란은 중요 산유국 중 하나지만 미국과 갈등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또 이란에게 피해를 정비할 시간을 주고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이스라엘이 중국, 러시아의 바람대로 중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의사를 거스르고 이란을 공격한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이란을 더 압박할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당장 분쟁 상황이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